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라북도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김송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제3상급 군산 김제지역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실 우리 김한주 교육감님, 또 김수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단계 공무원의 요구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이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10분의 그 질의자 가운데서 오늘 저를 첫 번째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우리 김우석 의장님과 소병민의 운영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만 일문일답식 같은데 제가 일문일답식을 선택한 이유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문일답을 신청을 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이룸으로써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 나오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먼저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원님과 처음으로 일문일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그 내용은 우리 전북 교육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서 서로가 진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전북 교육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먼저 그 교장 공모제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의 추진 배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위학교 책임 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의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95개 학교에서 공모제 교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실시하고 있는 공모제 교장이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2011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총 학교 수는 95개고요. 그리고 초림형 67개, 개방형 8개, 그리고 내부형 20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볼 때 교장 공모제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저희 도가 처음 실시를 해서 지난 해까지 우리 교육감 취임하시기 이전까지 공무원 그 공모제 교장을 실시하는 학교가 76개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 학생 수 증가한 형태를 제가 살펴본 결과 증가한 학교는 29개교, 감소한 학교는 47개교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했는데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이 임용됐더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 학생이 감소를 하고 증가하는 것은 정략,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공모제에 따라서 취임한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 직무를 대체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황폐화, 공동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단위로도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울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아무래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학교들이 교육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제 교장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도서벽지라든지 농산어촌 지역 및 소외 낙후 지역인 소규모 학교라든지 비선호 학교 등을 살리기 위해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학교를 보면은 6학급 미만이 24개 교에 불과합니다. 95개 학교 중에서 6학급 이상이 나머지라는 얘기죠. 그런 걸 볼 때 제대로 비선호 학교라든지 농산어촌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선택을 했느냐, 이거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래 농산어촌 비선호 학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또 그러지 않은 학교라 하더라도 그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쁘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그런 학교도 선정 대상으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데 네. 의지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교장 공모제를 하지를 말든지 한다면은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장 공모제는 시도교육청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과목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초빙령 교장 공모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결혼학교 수 40% 이내에서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를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전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왜 말하자면 교과부 지침인데 그걸 반대로 해서 법에 말하자면 항소를 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으로 말하자면 안 맞다라고 하지를 말으셔야죠.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가지고 굳이 그 교과부 정책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경우에는 그 지정 자체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 취소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두 학교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교육감이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쓰면 받는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대화를 또 통해서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10년 9월 1일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에 의하면은 공모제가 대부분 농산어촌이나 비선호 지역 중심으로 지정되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장 공모제의 기본 취지는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제 이걸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틀을 닦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으면은 지원율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원율이 낮다라고 했어요. 왜 낮은가요? 공모제 교장이? 공모제 교장 지원율은 본인이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제가 공모제 실시 학교 95개 학교 중에서 6개 도시 지역이 57개 교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도 시 지역에서 통근이 가능한 그런 학교에 다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소유 지역이나 낙후 지역, 비선호 학교 등을 살리기 위한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녀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교장의 어떤 중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중임을 하기 위한 그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 여건이 나쁜 곳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 여건이 좋은 데서만 근무를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말하자면 공무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 공모제는 결혼학교 4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소외지역, 비선호지역이라 하더라도 결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모제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교장 공모제 학교 교장 임기 후 정년 자녀 임기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 자녀 임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95명 중에서 23명,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사람이 22명, 2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14명, 3년 이상은 32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임의 연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도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빙년 교장 공모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단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임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랑도 교육청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소리보다는 정년 연장 임기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제 학교에 임용된 교장은 임기 후에 원래 직위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죠. 네, 원로교사로. 원로교사가 아니, 원로교사 신청을 해서 거기 패스를 하면 하는 것은. 아니, 원래 복귀로 네. 직위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공모교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무슨 말씀? 4년의 임기라든지 3년을 교장 공모제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학교마다. 네. 그럼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학교에서 임기를 마치면 본래 학교로 직위로 돌아가야죠. 네. 그런데 지금 자유형 공립부에 지금 교장으로 간 분들은 중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교장 공모에. 네, 그 자유로운 공립부 교장은 교과부가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중임을 할 때 해당 학교에서 중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가서 중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교과부는 자유로운 공립부에 한해서만은 현재 재임하고 있는 교장이 다시 중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공립부 경우에는 공모제를 우리가 공부한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공모제를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네, 어차피 그 해당 교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지원자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네. 그 다음에 2010년 9월 1일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에 의하면은 교과부에서는 그 시범 운영기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가 전체 학교 수 대비 5%에 그친다고 했어요. 전국 모든 시도가 말하자면.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초등학교는 15.5%, 그 다음에 중학교는 10.8%, 고등학교는 19.4%에서 평균 14.7%에서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5%보다 3배 가까이 저희들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자료를 확인을 못 하셨어요? 네, 잠깐만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혼된 교장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예산 지원 현황은 있습니까? 예산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저한테 내준 자료에는. 그래서 전년 예산이 지원이 없는 학교가 29개교, 1억 원 이하가 29개교,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가 6개교, 5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가 3개교, 15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가 3개교, 30억 원 이상 학교도 1개교로 제가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네,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를 내준 사람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여기서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남네요. 초빙교재 도입의 목적은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하여 특성화 교육 등 좋은 학교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인데, 교육감께서는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해서 혁신학교 시행 계획과 선정 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또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 문제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혁신학교 운영에 과연 예산이 필요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 교육감이 어떻게 감히 교육위원회 이상을 추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힘도 없고 그러한 뜻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는 지금은 전라북도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경기도, 서울, 광주, 전남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왜 말하자면 교육위원회 수상시켰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이 소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교육위원회하고 얼마만큼 교육에 관계된 일을 마음을 열어놓고 한 자리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자리 또는 질의 자리에 정말로 교육감이 그렇게 말하자면 권위가 있는 자리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굳이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절당한 건수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거절당한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듣는다든지 또는 질의를 한다고 할 때 저희 교육위원 9명,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위원들입니다. 또 5명으로 교육원을 선출된 분들은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4분은 교육장과 현장에서 교장으로서 40여 년을 말하자면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교육위원님들이에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전북교육의 하나를 들어보고 들은 내용을 교육정책에 세운다면 보다 더 전북교육이 발전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감님은 정말로 그 권위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 자리가 저희대로 하기가 어려운 자리라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하자면 업무보고자라는 정책질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뒤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에게 소통을 요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전체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원인 5분이 미리 만나자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많이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9명의 교육위원들이 정식으로 하는 업무 보고 자리나 정책 질의에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왜 과거 그 얘기를 꺼내십니까? 교육감께서 당선되셨을 때는 모든 우리 도민들이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너무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교육위원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왜 업무 보고 자리에 못 나오십니까? 왜 질의 자리에 못 나오십니까? 정말로 같이 목적을 벗고서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교육에 대한 학부모 생각과 바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25개 항목이 들어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감에게 정말로 역점을 두어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교육. 아주 잘 짚으셨는데 인성교육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이고 그러면 인성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성교육 최상 최고 교재는 저는 교사의 모습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 앞에서 교사로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인성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학생의 인성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교사의 권위는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교사 권위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교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교사 많다, 부적교사 많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하시기 전에 어저께 학력고사 봤죠? 진단평가. 그 다음에 성취평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지시 공문이 안 내려갔죠. 학교장 제대하고 보도록 이렇게 했죠. 아니 저희 7월 교과서에 법석부에 국가에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가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진단을 해야죠. 그래야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다행히 진단을 그러니까요. 근데 일선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보지 말자 오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번 시험을 보지 말자. 그건 어떤 교사들이냐? 특정 구입단체 교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투표하자 오는 거예요. 찬반 투표를. 시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 투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까? 특정 구입단체 어느 단체 말씀하시죠? 그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도 교육감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치에서 감사합니다.